오늘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황인권의 오무교회가 온다. 오무교회가 온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부 현상 제4장 라이프스타일 최근 몇 년간 여러 교회 브랜딩을 진행하면서 특히 교회 재건축을 위해 추천하는 곳이 여의도의 더 현대서울 백화점입니다. 더 현대 서울은 예상을 깨고 개장 이후 국내 백화점 중 최단 기간에 연매출 1조를 돌파했습니다. 명품 매장 없이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을 주된 타켓으로 잡은 첫 번째 백화점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이 백화점의 성공 비결을 다룬 책인 김난도 교수의 더 현대서울 인사이트를 읽어보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더 현대 서울은 소매업의 위기라는 여러 악조건을 뛰어넘은 성공 케이스입니다. 그 성공 비결은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프라인 공간이 문을 닫고 있는데 MZ세대가 더 현대 서울에만 많이 모이는 이유는 페르소나 공간 때문입니다. 즉, 이곳은 내 공간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시 말해 청년들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 여기 다녀왔어 라고 올리고 싶은 곳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내 자신을 설명하는 일종의 설명서이자 분신입니다. 이제는 정말 의미 있고 특별한 경험을 주는 공간에만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는 시대입니다. 청년들은 일단 괜찮다고 판단하면 거리나 비용을 따지지 않고 기꺼이 찾아갑니다. 더 현대 서울은 처음부터 MZ세대를 타겟으로 만든 백화점입니다. 청년들은 이야기가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든지 갑니다. 심지어 해외도 갑니다. 현대백화점은 이런 청년들의 공간 소비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이 물건을 넘어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들, 나의 취향과 정서를 만족시키는 것들로 가득하다면 먼 지역에서도 기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현대백화점은 MZ세대의 다양한 관심사를 9가지 페르소나로 세분화해서 광고했는데 첫 3일 동안 무려 250만 명의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그 청년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초대하고 싶은 청년들입니다. 만약 교회도 이 광고 수준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감성과 삶을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감성과 삶을 이해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한다면 분명 청년들도 우리 교회에 올 것입니다. 교회는 쉼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현대 서울의 가장 놀라운 점은 돈을 우선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5층의 1,000평 공간은 국내 최대의 실내 정원으로 판매 공간이 아니라 그냥 쉬는 공간입니다. 더 현대 서울은 판매 공간과 쉼의 공간을 5대5 비율로 설계했습니다. 무려 3,400평, 매장 170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비워 연간 2천억 원의 매출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제 오프라인은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맛보고 만나고 즐기고 배우러 가는 공간입니다. 잘난 산책하듯 천천히 걸으며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기쁨과 기대를 품게 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회도 팬데믹 이전에 구약의 성전을 본뜬 웅장한 예배당, 좁고 칸칸이 나누어진 소그룹실 모습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바뀐 삶의 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수많은 세상 친구들에게 교회는 낯설고 두려운 공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더 현대 서울은 물건을 먼저 사고 쉬는 것이 아닌 먼저 쉬고 놀다가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쇼핑 순서를 획기적으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사고 쉬는 게 아니라 쉬다가 산다. MZ세대의 놀이터가 된 것이지요. 백화점이라는 이름을 빼고 더 현대 서울이라는 명칭을 바꾼 것도 시대적인 컨텍스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꼭 십자가가 있는 간판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MZ세대는 간판을 보고 오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도 간판은 작게 하더라도 인스타그램은 꼭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현대 서울은 자기 계열사만 입점시키지 않고 경쟁자 계열의 브랜드도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MZ세대를 초대할 수 있다면 경쟁자에게도 심장을 내어주겠다는 결연한 전략입니다. 매장 직원들도 MZ세대에 어울리는 차림을 하게 합니다. 국내 백화점 역사상 처음으로 염색과 문신을 한 사람을 정식 매니저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Z세대 그리고 이제 막 10대에 접어든 알파세대는 선진국 아이들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나 자랐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지금 청년과 중고등학생들의 교회는 3만 달러 이상 시대의 교회입니다. 환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초대하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선진국 대한민국의 MZ세대가 멋지게 생각하는 공간일까요? 서울 일러스트 페어, 언리미티드 에디션, 인벤타리오 등 이 세 가지 이벤트를 모두 안다면 최신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는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 일러스트 페어, 언리미티드 에디션, 인벤타리오. 이 모든 이벤트는 입장을 위해 한두 시간씩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만큼 주목받는 행사들입니다. 서울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는 국내 최대의 전문 아트 페어로 매년 코엑스에서 열리는데 800여 개의 부스와 6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입니다.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서적 아트 페어로 120여 개의 독립 출판사들의 문화를 선도합니다. 인벤타리오는 프리미엄 문구 전시회로 한정판 상품이 1시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뜨거운 참여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MZ세대가 제작자이자 판매자로서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얼마나 진심인가요? 일본 도쿄 긴자에는 센츄레 더 베이커리라는 빵집이 있는데 주력 상품 식빵을 먹기 위해 아침부터 줄을 서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일부러 먹으러 갑니다. 식빵 세트를 주문하면 각 나라에서 온 버터, 잼, 초콜릿 등이 제공되는데 직원이 식빵을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직접 전 세계에서 모아놓은 20가지 넘는 토스터 중 하나를 골라 나만의 토스트를 만들어 먹는다고 합니다. 특별한 경험에 기꺼이 돈을 쓰는 MZ세대를 겨냥한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켓컬리에서 6가지 유명 베이커리 식빵을 골라 담은 식빵 샘플러를 출시했는데 나오자마자 완판이 되었습니다. 이어 나온 커피 샘플러도 여전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3년 보그코리아에서 서울 향의 지도라는 기사를 냈는데 서울에 있는 세계적인 향수 스토어들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프랑스 파리와 뉴욕에만 있던 플래그십 스토어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 생겼습니다. 교회에서도 향수가 유행합니다. 20대 전도사들을 중심으로 향수의 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 보이지 않는 가치가 중요해집니다. MZ세대는 자기의 향을 통해 자신을 표현합니다. 중학생들은 올리브영에서 향수를 사고 초등학생들도 다이소에서 섬유 향수를 사서 쓰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의 니치 향수 시장 규모는 연매출 1조 500억을 넘어서며 전 세계에서 10대 시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병에 3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니치 향수를 구입하는 주 소비층이 바로 20, 30대입니다. 이제 향수는 마지막에 입는 제3의 옷입니다. 이제 향기 없이는 밖에 나가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더 현대 서울 투어를 해보세요. 장로들과 청년들이 함께 보고 소감을 나누십시오. 5장 리추얼, 제5장 리추얼. 청년들이 종교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이 일반 상식입니다. 그러나 MZ세대가 영적인 자체에 무관심한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제도화된 종교보다
사주와 타로 같은 다른 형태를 통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핫플에는 네컷 사진 가게와 사주와 타로 매장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바로 언제든지 그만두고 나갈 수 있는 가게라는 것입니다. 핫플레이스에 오래 기다려야 하는 유명 식당과 카페들에 가기 전에 기다리는 대기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에게는 타로가 마치 MBTI와 같습니다. 타로는 처음 만난 사람과 쉽게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아이스 브레이킹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굿즈들을 예약해서 구입하는 텀블벅이라는 사이트에는 400개가 넘는 타로와 사주 관련 상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타로샵에서 점을 보는 것을 넘어 스스로 타로 점을 치고 싶어 합니다. 사주 명리에 대한 관심도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사주 명리 상담사 자격증 시험도 생기고 이를 위한 학원도 성황 중입니다. 더 나아가 아예 무속신앙을 소재로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까지 등장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 유명해진 젊은 무속인들이 많아졌고 일부 무속인은 스타급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자주 가는 카페에는 절이나 사찰에서 피우는 인센스도 유행입니다. 그들에게 인센스는 더 이상 불교나 무속신앙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공간의 분위기나 무드를 만드는 소품에 해당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인센스는 더 이상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일종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이미 모던 하우스나 여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에서 다양한 인센스를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널리 사용하는 개념 중에 리추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추얼이란 원래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례를 의미합니다. 결혼식, 장례식, 제사 등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반복적인 일상의 작은 행동이나 습관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리추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커피로 열거나 잠들기 전에 책을 읽는 작은 습관조차 한 개인의 리추얼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젊은 세대에게 예배는 낯설고 부담스럽지만 리추얼은 매우 익숙하고 친근한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담스럽고 자기 내면을 변화시키기는 원하는 청년들이 회비를 내고 미트미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합니다. 미트미는 일종의 자기돌봄 커뮤니티로서 요가와 명상, 독서 등 다양한 리추얼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들의 비전은 진짜 나, 영어로 true self를 찾아 진정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리추얼 커뮤니티가 MZ세대에게는 하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금 대신 소정의 회비를 내고 몇 개월 명상과 요가를 통해 자신을 돌보고 삶을 바꾸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기 돌봄, 셀프 케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현대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 경제적 불안 등으로 인해 통제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리추얼을 통해 안정을 찾으려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돌봄에는 요가와 같은 신체적인 돌봄, 명상과 같은 정신적인 돌봄, 음악 듣기 같은 감각적인 돌봄, 친구와의 대화 같은 사회적인 돌봄, 아침과 밤의 루틴 같은 의식적 자기 돌봄 등이 있습니다. 마음 챙김, 영어로 mindfulness는 원래 불교적 명상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 관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치료 기법에 해당됩니다. 정기적으로 반복하는 수행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리추얼적 요소가 현대인의 자기 돌봄 문화와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젊은 층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MZ세대가 불교 관련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흐름은 기존의 전통 종교가 제공하지 못한 영역을 불교가 발빠르게 접근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호응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결합하여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하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작용한 것이죠. 전통적인 불교 행사조차도 현대적 감각을 반영하여 자기 돌봄과 라이프 스타일 관련 다양한 콘텐츠와 각종 불교적인 행사에 새벽부터 젊은 세대의 긴 대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교의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도 다음 세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자기 돌봄이나 마음 챙김에서 찾으려는 내면적 위로와 치유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음 세대의 영적인 필요와 갈망을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채워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스스로 내 몸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드라이 제뉴어리는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 술을 끊는 금주 캠페인인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음주율과 흡연율이 2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MZ세대 인스타그램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 중에 오운완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운동, 완료, 즉 오늘 운동 완료의 약자입니다. 예전에는 명품이나 멋진 휴양지를 인스타그램에 자랑했지만 이제는 매일 운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는 것이 멋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Z세대가 자기관리의 진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자기관리 트렌드는 저속노화라는 키워드로도 연결되는데 최근 Z세대 사이에서는 노화를 단지 막으려는 안티에이징보다는 현재의 좋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며 천천히 나이 들어가는 슬로우 에이징이 더 중요한 개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속 혈당 측정기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는 음식을 먹을 때 몸의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몸을 실험실처럼 사용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자기돌봄 형태인 것이지요. 이제 많은 현대인에게 달리기, 즉 러닝이 일종의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나 저녁 묵상처럼 일상에 번잡함에서 분리되어 오롯이 나와 하나님, 나의 내면을 만나고 대화하는 순간과도 같은 것입니다. 달리기가 리추얼로 주목받는 이유는 몸과 마음, 영혼이 하나가 되는 온전한 순간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달리는 동안 복잡한 생각을 비우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과 깊이 대화합니다. 그런 면에서 달리기는 현대인들에게 영적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1인 가구는 2024년 현재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새로운 곳에서 무관계 상황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와 멀어지고 익숙했던 교회나 학교 공동체도 사라집니다. 낯선 환경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이들은 러닝 크루라는 새로운 관계적 공동체에 들어감으로써 외로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지금 1인 가구 청년들이 이웃에게 기대하는 것은 안전이나 돌봄보다 성장입니다. 성장. 낯선 환경에서 자신을 지지해 주는 관계, 그 사회적인 생존을 위한 성장의 기회를 찾는데 러닝 크루는 바로 그런 작은 단위의 성장 기회를 나누는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러닝 크루는 당근 마켓 커뮤니티를 통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청년 세대가 쉽게 크루에 접근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한 세대와 문화를 공유하는 청년들만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크루를 통한 관계 맺음은 자유롭고 유연합니다. 직장이나 동호회처럼 오래 지속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관심사가 바뀌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면 자연스럽게 떠날 수 있습니다.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일상에서 분리된 특별한 순간으로 일종의 리추얼이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예배가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순간이듯이 달리기는 현대인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달리기 모임이 새로운 교회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파클런입니다. 파클런은 2004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된 무료 마라톤 이벤트로 매주 토요일 아침 전 세계 23개국 2천여 장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1,000만 명 이상이 5km의 달리기에 참여합니다. 파클런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예배나 소그룹 모임이 열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크리스찬으로서 고민할 질문이 생깁니다. 왜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고 기꺼이 관계 맺기를 시도할까요? 왜 그들에게 교회는 낯설고 부담스러운 곳으로 느껴질까요? 달리기 크루처럼 교회도 가볍게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강한 관계의 장을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예배당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동네 크루처럼 건강한 영적 관계의 장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러닝이 예배인 것처럼 글쓰기도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필사, 일기, 묵상 등을 함께 쓰는 트렌드가 뜨고 있습니다. 필사는 오로지 자신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내면적인 글쓰기입니다. 사람들은 필사를 통해 세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하루를 점검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습니다. 복잡한 일과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세 줄 일기라는 앱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하루의 기록을 사진 한 장과 세 줄의 글로 남기는 것입니다. 애플의 저널 앱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리추얼적 글쓰기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묵상과 글쓰기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유기성 목사의 예수동행일기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2025년 20만 명의 가입을 넘긴 이 앱은 일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경험한 작은 간증과 은혜를 글로 나누는 디지털 신앙일기입니다. 월드비전의 고난주간 및 추수감사 묵상 챌린지도 2025년 20만 권이 팔릴 정도로 교회와 교인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루의 묵상 말씀을 필사하고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기록하며 나누는 챌린지는 인기 리추얼이 되고 있습니다. 초원앱도 월 사용자가 15만 명에 매일 큐티에 9천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원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MZ세대가 선호하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힙한 콘텐츠로 새로운 영적인 경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리추얼로서의 글쓰기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개인에서 공동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변화와 함께 기독교적인 리추얼도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러닝데이에 함께 참여해 보세요. 월드 지번 묵상 챌린지나 동행일기 앱을 써 보세요. 이상 오무교회가 온다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